2021년 3월 전 세계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축구장 4개 길이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수에즈 운해 가로막힌 사건이죠. 단 한 척의 배가 멈췄을 뿐인데 전 세계 물류의 12%가 마비되었습니다. 하루에만 무려 10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이 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마비 상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구 정반대편 북쪽 끝에서는 수천 년간 닫혀있던 금단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두꺼운 빙에 가로막혀 인류의 접근을 거부해왔던 이 차가운 바다가 이제는 전 세계 패권과 돈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 황금의 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기존 항로보다 무려 7,000km를 단축하는 압도적인 효율성.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서구 열강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피 튀기는 수싸움까지. 오늘 우리는 구독자 100명 달성 기념 첫 롱폼 프로젝트로 인류 최후의 개척지이자 미래의 전쟁터 북극 항로의 모든 실체를 30분간 파헤쳐봅니다. 지금 얼어붙은 바다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를 통해 북극 항로의 위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배로 이동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기존의 남방 항로, 즉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길은 약 22,000km에 달합니다. 꼬박 40일을 쉬지 않고 달려야 하죠. 하지만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 거리는 15,000km로 줄어듭니다. 단숨에 7,000km가 삭제되는 겁니다. 7,000km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시간입니다. 항해 기간이 40일에서 30일로 무려 열흘이 단축됩니다. 둘째, 돈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하루에 쓰는 연료비는 억 단위입니다. 열흘이면 배 한 척당 수십억 원의 기름값을 아끼게 됩니다. 여기에 선박 대여료, 인건비까지 합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지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회전율입니다. 남들이 3번 갈 때 우리는 4번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물류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지옥 같은 추위 속으로 거액을 들여 배를 밀어 넣는 이유, 이제 명확해집니다. 북극은 이제 단순한 얼음바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돈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누구일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북극 항로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연안을 통과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을 자신의 앞마당으로 선포했습니다. 여기 지나가려면 우리 허락받고 우리 돈 내고 우리 쇠빙선 써라 라고 말이죠. 러시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원자력 쇠빙선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얼어붙은 북극해 곳곳에 과거 버려졌던 군사 기지들을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를 가만히 지켜볼 리 없습니다. 미국은 북극해를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닌 국제 공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로운 항해를 외치며 러시아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죠. 여기에 예상치 못한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북극과 영토가 하나도 맞닿이 있지 않은 중국은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부르며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빙상 실크로드. 1대1로를 북극까지 확장하겠다는 야욕입니다. 왜 다들 이토록 북극에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항로 때문만이 아닙니다. 북극해 아래에는 전 세계 미개발 천연가스의 30%, 석유의 13%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금 항로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의 에너지와 물류 패권을 거머쥔다. 이제 북극은 낭만적인 오로라의 땅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북극 항로가 열린 가장 큰 이유는 인류의 비극,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수만 년 동안 배 한 척 허락하지 않았던 북극의 영구 동토와 두꺼운 빙하들이 매년 축구장 수천 개 넓이만큼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대 중반 북극의 여름에는 얼음을 아예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인류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빠르고 저렴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고 있다고 해서 북극이 만만한 바다는 아닙니다. 여전히 수미터 두께의 유빙들이 항로를 가로막고 있고 영하 50도의 추위는 일반적인 선박의 엔진을 멈췄습니다. 이 지옥 같은 환경을 뚫기 위해 등장한 괴물, 바로 원자력 쇠빙선입니다. 거대한 얼음을 단순히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무게로 얼음을 찍어 누르며 전진하는 이 배들은 한 번 연료를 채우면 무려 5년 동안 멈추지 않고 북극해를 누빌 수 있습니다. 길은 열리고 있고 기술은 완성되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빙하가 사라진 자리에 세워진 이 황금의 길이 과연 인류에게 축복이기만 할까요? 녹아내리는 북극곰의 터전 위로 수만 톤의 컨테이너선이 지나가는 광경,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물류혁명일까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 먼 북극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북극 항로가 열릴 때 가장 크게 웃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북극해를 통과해 아시아로 내려오는 모든 배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그 끝에 바로 부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물류의 허브가 싱가포르라면 북극 항로 시대의 허브는 부산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산항은 이미 세계적인 항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유럽에서 오는 화물들이 부산을 거쳐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는 물류의 종착역이자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배가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수만 척의 배가 부산항에서 기름을 채우고 배를 수리하고 짐을 옮겨 싣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 북극 전용 선박, 건조 기술력 확보, 그리고 다른 경쟁 국가들과의 항만 주도권 싸움까지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극의 찬바람을 위기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부산항을 세계 최정상의 항구로 만들 기회의 바람으로 바꿀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얼어붙은 바다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얼음의 바다가 열리고 세계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거대한 마비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당연한 길은 언제든 막힐 수 있고 인류는 늘 새로운 답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 답이 된 북극 항로. 누군가에게는 수십조 원의 가치를 안겨줄 황금의 길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2030년 부산항은 정말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더 뜨거운 지정학적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섀도우 프레임이었습니다.